뭐 지금 여기서부터 보는 것은 뭐 사실 이제 뭐 별거 없어요. 관리단 집회는요, 정기 관리단 집회 1번이죠. 2번이 임시 관리단 집회죠. 그래서 1번 정기 관리단 집회는요,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요, 임시 관리단 집회는요, 줄곧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소수 상권처럼 해가지고 이것은요, 규약으로 증감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알겠죠? 또는요, 두 번째 줄 끝에요. 두 번째 줄 끝에 관리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의 1은 딱 한 번 나와요. 임시 관리단 집회 5분의 1은 딱 한 번. 그 다음에 3번은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 소집의 일주일 전에요, 줄곧 회의의 목적사항이요. 회의의 목적사항을 두 번째 줄 가운데 각 구분소에게 통지 동남이요. 그 다음에 3번에 세 번째 줄이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해. 그러니까 다른 것은 결의를 할 수가 없어요. 통지한 것만 결의해. 왜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거 결의하면 큰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나는 별일 없다고 안 나갔는데 엉뚱한 결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출고요, 전원이 동의. 전원 이거 딱 한 번이에요. 전원이 동의하죠.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소집 절차 생략이라고 그래요. 소집 절차 생략이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분 비율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면 20평은 한 표를 주고 그 다음에 100평은 몇 표를 준다? 5표를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은요 봐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각 집마다 한 명씩 나와야 되는데 이 101호는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산 거예요. 그럼 여기 101호는 몇 명 나와야 돼요? 한 명 나와야죠. 구분 소유자니까요. 그런데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101호 세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세 사람이 누가 나갈 것인가 합의로 정해. 누가 제일 가방끈이 길어? 이렇게 물어봐야죠. 다 똑같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가 안 되죠? 그러면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해요. 지분 과반수 결정하면 한 놈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붙으면 되잖아요. 세 사람 다요? 만만찮아요. 서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지분 과반수도 안 되죠? 그러면 의결권은요, 각자가 의결권을 행사를 못해요. 각자가. 왜냐하면 의결권은 하나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헌법에 4,4,5입이라는 게 있죠. 사실 그것은 사람한테는 4,4,5입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5.6이다. 그러면 6으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은 나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정수예요. 1이면 1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럼 소수가 붙으면 그러니까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주 유명하게요, 4,4,5입이라고 하죠. 4,4,5입 견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건 안 돼요. 사람은 무조건 정수가 돼야 돼. 우리 사람이 어떻게 분할하나요? 5분의 6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6번 여럿이다. 1인을 정하죠. 37조 2항은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1인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가운데요, 협의 동남이 협의하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분의 과반수요. 지분의 과반수.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에서 그 사람이 가면 되죠. 이것은요,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하죠. 그러면요,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각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밑에요,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도 못해요.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반드시 한 명을 정해야 돼요. 7번 의결권은 서면으로 할 수 있어. 서면.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은요, 구분소유자 줄과 5분의 4요. 5분의 4가 3번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5분의 4가 이상이 서면, 맨 끝에 서면, 또는요 전자적 방법, 또는요 서면과 전자적 방법, 이 세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때 이런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요, 주민들이 다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죠. 재건축이라든가, 또는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 뽑아야 되잖아. 동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이 투표를 해야죠. 물론 얘기해본 사람 없겠지만, 뭐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동대표 얼굴을 뭐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제 보는 것은 뭐를 보냐면, 의결권 행사할 때는 처음부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전자적 방법 뭐죠? 인터넷 투표만 하는 경우 있죠. 요즘 그 어딘가 예전에요, LG인가 거기서 아파트는, 거기는 모든 시스템이 중앙관제에서 컴퓨터로 다 시스템을 다 조정하는 데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면 LG 보면은 아니 LG인가? 롯데인가 LG인가? 롯데가 그 뭐죠? 롯데 캐슬인가? 거기에는요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고요, 자기네들이 보통 중앙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리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재건축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로 자기네들 말을 주로 많이 듣겠죠. 또 같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아주 좀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한다고, 중앙에서요, 컴퓨터로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건물 짓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시아 신탁인가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특강을 몇 번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뭐냐면 신탁회사인데, 또 신탁회사가 또 분양도 또 한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급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분양 같은 것도 그냥 막 뛰어들면은 정말 그 뛰어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말발에 서고 이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오르죠. 그런데 공부라도 그래도 한 몇 개월 하고 가면 들은 것이 있다고, 뭐라도 앞뒤 이쯤 맺히고 저리 맺히고 할 말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계약서를 할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쭉 이제 강의를 아침 새벽 7시 반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또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하고 또 강의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딱 가보면 그 건물, 그 아파트 딱, 상가 건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전자적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관리를 맡겨도 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건물주들이 일일이 다 가서 모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다 인터넷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회의한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받아보고, 메일 받아보고, 그걸 상황대로 보고, 그래 가서 자기는 예스다 노다 이렇게만 클릭만 하면 되죠. 이걸 뭐란다?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아파트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하려면 직접 어디 가야 돼? 사무실 가죠, 관리사무소.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야죠. 서면으로 하죠, 그것을, 서면. 그런데 또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뭐예요? 나 컴퓨터 켤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아파트 주민, 상가 주민들 다 할 줄 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적 방법과 서면이 혼합되어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결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관리단 집회가 기폐에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하든지, 두 개를 짬뽕해서 하든지, 그렇게 결의라면은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가지고 결의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얼마다? 5분의 4. 이런 봐봐요. 봐봐. 4분의 3이 5개 있었죠? 그럼 5분의 1이 안에서 5분의 1이 뭐다? 임시 관리단 집회, 임시. 전원이 안에서 전원. 소집 절차 승량. 이러면 생각을 해봐. 이러면 우리가 뭐 아파트 주민들이 1단지 그러면은 20개 동이 있다고 해봐. 20개 동이 있으면 한 동당에 100세대라고 해봐. 그러면 엄청난 세대, 2000세대잖아요. 그런데 동대표로 따지면 몇 명밖에 안 돼? 20명밖에 안 되죠. 그럼 동대표들이 모임할 때 카톡방에다가 올려놓고 참석할 사람 그러면 하면 다 참석한다잖아요. 오늘은 뭐 불고기 파티가 있고, 그러면 뭐 기를 쓰고 나는 1시간 전에 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또 톡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오늘의 안건을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보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 안건을 제안하겠죠. 전혀 없는 거.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전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통지한 사항이든 통지하지 않는 사항이든 안건에 있던 거든 없던 거든 뭐든지 다 뭘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전원 딱 하나예요. 5분의 1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5분의 4가 3개가 있어. 그게 하는 것이 뭐냐? 의결권을 행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서 투표한 곳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적 방법이 하거나 두 개를 짬뽕해서 해도, 그래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찬성률이 얼마가 되면은 5분의 4 이상이 되면은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요. 10번 9번 한번 보시고 10번 한번 봐보세요. 10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10번도요. 이것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구분 소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는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안날 동람이 6개월, 보통은 안날이 다 짧아 한 날이 길고, 이런 말 우리 치석권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우리 작년에 나왔죠 시험,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뭐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사실, 즉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죠. 3년. 알겠죠? 여기도 한번 봐봐요. 그러한 사실인 것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결의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란 말이죠. 알겠죠? 6개월 1년. 그런데 어디로 바뀌겠죠? 안 날, 한 날, 6개월 1개월로 바뀌겠죠. 그래도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취소권하고 똑같이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뭐죠?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짧죠? 안 날이? 마찬가지로 그 결의가 불공정하고 법이나 규약에 위배된 사실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결의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알겠죠? 그렇게 안 날, 한 날. 기억됐죠? 지금 그렇게 암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고, 그 다음에 구조 보세요. 구조는 뭐냐?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죠. 이제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은 15회 때 이 시험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죠. 왜요? 하자담보 책임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 이러면 우리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임대차는요,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죠. 알겠죠? 그걸 편면적이에요. 한 사람한테만 유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구조도 분양자가 있고 수분양자가 있죠. 분양자가 있고 수분양자가 있잖아요. 그럼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분양한 사람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하고 둘이 어떠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한테 유리하게 합의가 됐으면 유효, 불리하게 합의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것도 먼저 원래는 10년인데요 분양회사에서 뭐라 한다? 회사에서 우리는 12년을 해주겠다. 좋아 나빠? 좋잖아요. 그러면 유효 7년만 합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죠. 1번 구분 소유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분양자죠. 분양한 자와 계약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한 자, 건물을 건축한 자 뭐라고 그래? 시공자. 여러분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담보 책임은 분양자만 지고 시공자는 책임을 안 졌어. 그런데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시공자가 더 나쁘죠. 그래서 시공자를 집어넣었어요. 웃긴 거는요, 시험에요 22회인가 23회 때 시험에 그때는 분양자만 있고 시공자는 없었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요 12월 달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시공자가 돌았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돌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문제를 내지 말고 하든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뭐죠? 집합건물법 같은 보면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직도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는 걸로 돼 있는 데도 있어. 그때 당시에는 누구다? 지금 뭐죠? 시공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시공자도 책임을 진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우리 봐봐. 우리 지금 법 이름이 뭐야? 법조문의 이름이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집합? 노노노노. 아니. 뭐다? 집합 건물법이죠. 건물을 해줘. 건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담보 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 줄거.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에 가는 것이지 대지 부분의 권리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담보 책임은 건물의 건축이 잘못됐을 때 문제를 따지는 거라고, 땅에 대한 권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다? 집합 건물법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분양자와 시공자 이렇게 됐죠? 누구한테 불리하는 건 매수인 누구죠? 수분양자. 매수인 3번의 두 번째 줄. 매수인을 뭐라고 한다?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됐죠? 4번이 뭐죠? 4번. 하자, 담보, 추급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퀄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봐. 여기 아파트 그러겠죠? 여기 아파트.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요. 이게요. 맨 처음에 갑이 분양받았어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이렇게요.
그런데 갑이 분양받았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을이 샀을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여기서 이제 하자가 생겨가지고 비가 들어와. 빗물이.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지라고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내가 집이 샜으니까요. 벽지가 젖었으니까 벽지 값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를 최초의 수부장을 받은 수부장자 갑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병이 책임을 묻는다. 누구다? 누가 책임을 물어?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그 한번 봐봐요. 거기서 보면 뭐냐면 하자담보 추구권은 두 번째 줄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 줄구시고 X. 안 돼. 입주자 대표회의는 딱 하나가 돼. 하나. 얘는 봐봐. 뭔지 모르겠는데 입주자 대표 나오죠? 찍으면 돼.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알겠죠? 그런데 그것 빼고는 안 돼. 다. 아까 뭐 안 된다? 보존이 안 된다. 보존.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봐봐. 이 말이죠. 봐봐. 갑이 을을 뺨을 때렸어. 그럼 을이 손해를 입었죠. 손해배상 누가 청구해야 돼? 을이 해야죠. 그런데 옆에 있는 거 내가 대신 받아줄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갑이 할 때는 멀쩡했는데 손해가 없죠. 을도 멀쩡해서 손해 없죠. 병 왔을 때 비가 세. 손해가 있죠. 그럼 손해가 있는 사람이 청구해야지. 이 사람이 지금 땀 맞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준다. 말이 돼 안 돼? 아니죠. 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러니까 현재 침해를 받은 사람이 청구하죠. 그러니까 항상 하자담보 추구권은 누가 한다? 현재 구분 소유자. 알겠죠? 현재 구분 소유자다. 이렇게 현재 집합건물 소유자 거기다 표현 하나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똑같아. 구조에 의한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줄고 즉 하자담보 추구권은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밑에 가운데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 따라서 입주자 대표나 관리단은 추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제9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이때요 손해배상 청구받다. 손해배상 청구가 몇 년이다? 10년. 10년에 소멸 시한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10년이 언제부터 10년이야 이 말이지. 봐봐요. 봐봐. 이 소리가요. 여기 비가요. 4월 1일에 한번 나가지고 수리했어. 근데 또 옆에서 또 7월 1일에 또 한 번 비 오는 날 또 수리했어. 여기요. 10월 1일에 또 한 번 수리했어. 그래서 여기서 10월 1일에 비로소 이제 이게요. 완벽하게 수리가 끝났어. 그러면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10년? 언제부터? 인도가 뭐야? 하자. 건물이. 언제부터냐면 우리는 지금 봐봐요. 항상 손해는 그때 발생했죠. 각각의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따로따로 진행하는 거예요. 수리가 완료됐을 때가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요. 디귿.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디귿.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별도로. 됐죠? 근데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수리가 완료된 여기 언제요? 10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OX,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 말이 다르죠. 봐봐. 지금 봐봐. 말을 봐. 하자 담보 추구권이 뭐라고? 오케이.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현재 구분 소유자. 그런데 지금 6번은 뭐냐? 6번은 봐봐.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알죠? 관리 주체는 누가 되겠죠? 관리소장 이런 때 되겠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에 딱 하나 들어온다 그죠? 입주자 대표가. 이 사람들은 뭐를 청구할 수 있냐? 하자 보수 청구권. 보수 수리해달라고.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금이가 있는데 물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니 병이죠. 병이 가가지고 하자 보수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말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누가요? 보통 누가 간다?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면은 하자 있다고 그러면은 다 누가 그걸 다 일일이 보고를 받아. 하나하나 다 접수를 받아. 관리실에서 받죠?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 보통 관리 주체가 간다 이 말이지. 관리 주체가 갔는데 관리소장이 띨띨 해가지고 관리소장을 무시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누가 간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해달라고 빨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자, 보수. 여기 말이 다르잖아요.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하자, 보수, 청구권은 수리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구멍 뚫린데 메꿔달라 이 말이죠. 그것은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한다 이 말이죠. 7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런 봐봐요. 7번은 이거 갑이요. 갑이 나한테요 집을 하나 지어달라겠어. 자기네 집 살 집을 2층을 지어달라겠어. 그래서 의리요 건물을 건축했어.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보니까 막 샤워기를 틀어놓지 막 비가 막 샌단 말이죠. 알겠죠? 너무나 부실공사했어. 갑은 을하고 건물이 완공됐죠. 갑은 을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건물이 완공이 되면 도급계약 해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여러분 신림동에 보면 지금 대학동으로 바뀌었는데 관악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그 관악 청소년회관이 내일 이제 서울시장인가 와가지고 관악 청소년회관 되게 크게 했거든요. 고시촌에다가요. 이제 뭐죠 처음으로 이제 뭐라 하지 그거보다 건물을 이제 완공하는 거 준공식 한다고 했는데 일요일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1층이 다 물이 흘러 넘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을 이미 완공된 걸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수선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수선하기 아주 곤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손해배상을 달리 방법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야?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너무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여러분 옛날에 무슨 아파트가 나왔잖아요. 옆에서 대화하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는 보니까 신문으로 막아놨더만. 옆집하고 우리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화장실 간 이쪽도 화장실이고 이쪽도 화장실인데 화장실 여기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요 누가 들어오는지 저기 엄마 양치하는구나. 저도 양치합니다. 같이 양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아파트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아파트는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말이 너무 잘 들린 거 이게 옆에 사람하고 무슨 말인지 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해서 시시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야. 짓지만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건설업자하고 여기요 그 카메라 방송국하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낫단 말이죠. 벽지를 딱 뜯으니까 벽지. 그래도 우리가요 적어도 벽돌을 한 2장은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벽돌을 한 장을 쌓는데 가운데를 이게 뭐를 안 했냐면 그 시멘트 해가지고 이게 발라가지고 이게 붙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그리고 벽돌을 지었는데 벽돌 앞에다가 조금 떼가지고 베냐판인가? 그런 걸로 양쪽으로 베냐판 딱 다 떼가지고 거기다가 딱 벽지를 발라놓으니까 그 베냐판 딱 떼니까는 그냥 벽돌이 그냥 빠져 저쪽으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수리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한번 방송 탔는데 그 집 누가 가겠어요? 그 아파트를. 알겠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판례가 뭐라 그랬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도급계약은 하자가 있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없지만 아파트는 원래 우리가 선분양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요 이게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자가 나한테 분양했단 말은 나한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가지고 팔았다는 거잖아. 나한테 내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았고 내가 수분양자고 걔는 분양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바꿔 안 바꿔? 그러니까 아파트는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알겠죠? 다른 것들은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아파트를 딱 보면 걔가 건물을 짓고 나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7번이다. 자, 8번이요. 분양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죠. 자, 봐봐요. 니은 봐봐. 니은하고 디귿하고요. 지금 보면 이런 봐봐.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이죠.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런 말이거든요.
인도받은 날부터. 그럼 봐봐요. 이러면 임대 아파트 있죠. 여기 아까 그 원앙 뭐지? 부영 봐봐요. 부영이 8년간요. 8년간 임대를 주고 내가 분양받으라면 분양을 받았거든요. 이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년에 한 700이나 800 정도씩 계속 돈을 낼 거예요. 1년에 보증금을 계속 800씩인가 계속 내면서 월세도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년째나 되면은 자기가 지금 맨 처음에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 있고 계속 800씩 이렇게 넣으면 8천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거 빼고 나서 이제 나머지만 이제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의외로 또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뭐 한 5년간 버티다가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한꺼번에 그냥 그 보증금을 또 1년에 몇백씩 이렇게 800씩인가? 한 7, 800씩인가? 800인가 900인가 이 정도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8년짜리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8년 하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담보 책임은 몇 년이냐? 인도 받은 날부터 인도 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아파트를 수리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냐? 처음 인도받을 때, 임대 아파트 들어갈 때부터 10년이냐?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등기한 날부터 10년이냐? 이 말이죠. 8년 살고 나서 등기를 내가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냐? 내가 처음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10년이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 10년이다? 입주할 때부터 10년이야. 여기서부터 10년이면 그러면 한 2년 더 있다가 분양받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0년이면 건물 부영 아파트는 20년 동안 수선해주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언제부터다? 최초 인도 시부터.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 2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니은 봐봐.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이죠? 그럼요, 두 번째 줄을 봐봐. 인도받은 시점부터. 분양 시점이 아니고 인도받은 시점부터 두 번째 줄. 알겠죠? 뒤에서는요,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 최초.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요, 이런 공용부분이 뭐예요? 그다 써, 엘리베이터. 이러면 엘리베이터 한번 가봐. 여러분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있어요? 가동 안 되고 있어요? 가동되고 있어야죠. 주민들이 오기 전에. 그래야지 30층 아파트부터 위에서부터 청소라도 해놔야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가동 안 돼봐. 30층 청소하러 간 아주머니요 30층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요 다리 풀려가지고 낙상해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야지.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아직 확실하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임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보면 엘리베이터 그거 보면 임시 사용 허가증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용 부분이죠. 사용 검사일 또는 집합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일. 알겠죠? 그래서 사용 검사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그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공용 부분은 인도 받을 때부터 10년이다. 참 누가 뭘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 되는데 누가 그걸 누가 깊게 생각을 학생들 잘 안 하잖아요.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를 인도받을 때부터 그러면은 내가 처음 이사 갈 때부터 그러면 아파트가 청소가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 안 돼 있죠. 그 전에 청소를 해야죠. 한 달 전에. 그러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 엘리베이터가 일단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임시 사용 허가를 받는단 말이죠. 엘리베이터 사용 허가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이제 정식적으로 검이 딱 찍히죠. 엘리베이터. 그래 이런 보면 엘리베이터 보면 뒤에 뭐 승강개편가 거기에서 검 찍혀 있어 보면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란 말이죠. 사용 검사나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최초 인도부터 10년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는 것은요 이런 보고 10번 봐봐. 10번 분양자가 누구죠? 삼성 레미안 측이죠. 예정된 매수인 누구죠? 수분양자죠. 2분의 1 이상이 등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2분의 1 이상이 등기하면 이 사람들이 삼성 레미안에서 언제까지 이 아파트를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분양팀은 언제 없어지냐 이 말이죠. 2분의 1 이상이 입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도 뽑고 규약도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얼마? 2분의 1 이상이 등기하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입주자 대표도 뽑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도 선정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2분의 1 3개월 이내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재건축. 자, 재건축 봐봐요. 재건축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자, 봐. 자, 이게 빌라예요. 빌라인데요, 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다시 건물 짓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빌라를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아파트 빌라를 쓸어버리고 빌라가 있는 데를 재건축하는데 빌라 대신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어디서 그렇게 해요? 해요? 아, 그래. 여기 신기하네. 그러면 상가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상가? 아, 빌라를 재건축한다 해서 빌라 없애버리고 상가 지을 수 있어 없어? 아, 이거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건 안 돼. 아, 자요. 그러면 상가하고요. 여기요. 상가에다가 주상복합을 그러면 지을 수 있어 없어? 아, 또 이건 또 돼. 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아, 여러분요. 그래도 다행스러워요. 이렇게요. 자유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잖아요. 치매에 걸릴 확률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아주 이렇게 모여 계신다. 알겠죠? 아주 좋으세요?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건축은 건물을 철거해야죠. 철거하고 대지, 이 땅을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 이용만 하면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이라고 돼 있지, 그 새로운 건물이 무슨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재건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아파트에 보면 상가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어? 아, 상가 아파트 보면 아파트 상가 없어? 그러니까 상가 지었잖아요. 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있잖아요. 단지 상가, 그게 바로 상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쓸어버리고, 그러면 뭐만 남아? 땅만 남죠? 이 땅을 새 건물이니까 그 새 건물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죠. 새 건물의 대지로만 이용하면 재건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쓸어버리고 주상복합 지어도 되고, 아파트를 쓸어버리고 상가를 지어도 되고, 상가를 쓸어버리고 주상복합을 지어도 되고, 빌라를 지어도 되고, 새 건물로만 아무튼 사용하면 다 재건축이에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러면 재건축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빨리빨리 대답해. 시간 없으니까. 재건축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뭐가? 오케이. 뭐다? 자기 분담금이죠. 자기 분담금. 내가 얼마만큼 분담금을 하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나는 지금 겨우 아파트라 해가지고 13평짜리인데 겨우 나는 여기에서 뭐라 하냐, 국가로부터 국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보조 받은 거죠. 겨우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재건축한대. 그래도 나한테 30평을 주겠대. 나 혼자 사는데 30평 주면 뭐하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분담금으로 2억 5천을 분담을 하래. 그러면 이거요,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도 충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을 쏘고 반대하죠. 그런데 뭐라고 한다? 이게요, 이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이익이 창출이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딱지 팔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은 실제 원주민이 거기에 살 가능성은 없어요. 그것은 몇 퍼센트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건축은 우리가 모여 사는 경우가 요즘 많죠. 요즘은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적게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거기에 이제 그 원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가능성이 있죠. 여기 바로 앞에 보니까 아파트 짓고 있더라고요. 여기 학원에서 저 옆에 보면 저기 아파트 뭐 옆에 뒤에 있던데, 그렇죠. 거기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세대 정도 되죠. 그럼 거기를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재건축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좀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개발 같은 거 해버리면요, 그러면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버틸 시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딱지 팔고 나가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에게 분담이 되는 분담금이 얼마인가. 그게 결정 없이 재건축이 되면 그 재건축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봐요. 자, 재건축이죠?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장의 효용이 증가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좀 봐봐. 건물을 철거해서 줄고 그 대지를 두 번째 끝에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면 돼. 알겠죠? 새 건물. 자, 오른쪽 봐봐요. 얼마에다 얼마, 재건축은 얼마? 5분의 4. 아까 우리 5분의 4 하나 있었는데, 5분의 4 서명결의라든가 전자적 방법이나 두 개를 합한 거. 그러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5분의 4죠? 여기 5분의 4.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아있어. 재건축 결의도 뭐가 가능하다? 여기 서면 결의 가능하다니까요. 서면으로 결의하면 뭐요? 굳이 주민들이 모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집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면 결의하면. 이 여러분 옆에 봐봐. 재건축에서 서면 결의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왜요? 공중심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있으면요, 재건축하면 무조건 누가 와요? 깍두기가 무조건 와요. 재건축은 크고 좁고 필요 없어. 무조건 깍두기가 와. 왜? 이권이 개입하니까. 그냥 무조건 와요. 알았죠? 뭘 가지고 와요? 야구망을 들고 와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면 나도 한 소리 하죠. 숨어가지고. 그런데 1대1로 와봐. 깍두기가요? 와가지고요, 딱 옷을 입고 왔는데요, 어때요? 온몸에 문신이에요. 알겠죠? 그래 보니까요, 등이 좀 째진 옷을 입고 왔는데 등에는 더 큰 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종이를 내밀면서 죄송한데요, 도장을 좀 찍어 주셔야지 따님도 건강하시고, 보니까 따님도 참 예쁘시고, 따님은 요즘 밤에는 잘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서명결의가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명결의는 원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재건축같이 이렇게 의사 이해 집단이 있으면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서명결의 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서명결의라고 뭐라고 그랬어? 집회 소집하지 말라잖아요. 왜? 싸우지 말라잖아요. 깍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알겠죠? 그 말이잖아, 이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니은. 집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으로 신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5분의 4가 돼야 된다. 자, 3번은요. 3번은 재건축 결의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두 번째 가운데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홍보비, 우리 시험에는요, 홍보비도 결의한다, 그거 아니야. 우리 재건축에 홍보할 게 뭐 있어? 자기네들끼리 와서 하는 게 재건축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홍보비용이라는 것은 없죠. 재개발 같은 것은 홍보가 될 수 있죠. 여기를 재개발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로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자기네끼리 건물 허물고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홍보할 게 뭐 있어? 깍두기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4번은요. 그래서 재건축 비용의 계산이라는 게 뭐예요? 계략적으로 산정한 액수예요. 계략적, 대충. 이런 거 우리 보면, 누가 얘기했구나. 갑자기 기억나는데 얘기를 못해요. 봐봐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딱 분양받고 나니까요, 좀 있으면 뭐를 해요? 좀 있으면 계속 뭐가 돼요? 계속 분담금이 계속 높아져, 낮아져? 계속 쌓여. 알겠죠? 한 3번에서 4번 정도 돈이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선부장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선부장할 때 어때요? 아주 싸게 브리핑을 하죠. 비용 부담이 적게.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럼 나 국가 보조받고 우리 아들내미 20만 원 보내주고 내가 또 휴지 주고 그러니까 가능했어 했는데 보니까 자꾸 분담금이 올라가는 거. 2천 더 달라? 또 한 6개월 있으면은 지금 곧 사법 떨어가는데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요, 불안하잖아요. 그 2천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빨리 샀던 게 낫잖아요. 그럼 또 2천 또 얹어? 그러면 끝날 좀 중간쯤 짓다가 뭐라 그래요? 건축 자재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완공되는데 아파트 값이 안 된다고 또 치맛바람 있는 여자들, 목소리 큰 여자들 또 동원해가지고 또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여자들 가고 여기저기 가서 막 얘기하죠. 기왕 어차피 한 거 돈천 더 얹어가지고 내장재를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건물들이 나중에 팔 때 한 5천, 6천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얹어야죠. 알겠죠? 그러다 보면 끝없죠, 이게. 분담금이 계속 올라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할 때 계략적으로 산정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차라리 그냥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적당히 정확하게 딱 나오면 되는데, 재건축을 주관하는 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적당히 계략적으로 대충 제일 낮은 단가로 해가지고 먼저 해가지고 브리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제일 고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 계속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의 돈을 가지고 건물 짓고 자기가 배불러.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선부장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건축하고 후부장이 되는 게 원칙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같은 분양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촉구죠. 자, 이거 봐봐. 이것은 법조문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봐봐요.
여기요? 47조인데요. 먼저 5분의 4 결의를 해요. 5분의 4. 5분의 4 결의를 해요. 결의하게 되면 불참자가 있죠. 이 불참자한테 서면 촉구를 해. 우리는 원래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잘 없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뭐가 냐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이제 결의를 하죠. 그럼 그것을 제시를 해. 그럼 그 조정안을 받은 사람이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서면으로. 그때 서면이 한번 나오고 여기가 서면이에요. 여기가 서면. 서면으로 반드시. 촉구란 말이 뭐냐? 촉구는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제처에서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냐? 서면으로 최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란 말이 어렵다고 해서 촉구로 바꿔놨어. 촉구가 더 어려워. 알겠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 있는 법조문의 최고를 다 바꾸지. 촉구로요? 촉구로 바꾸는 것은 두 군데가 세 군데가 안 돼. 그래 놓고요. 쉬운 용어로 바꿔놨다. 더 어려워. 알겠죠? 어때는 촉구, 어때는 최고. 이게 뭐냐고. 최고인데 우리 처음에는 이게 최고였어. 그런데 한 3, 4년 전에요. 촉구로 바뀌었어. 쉬운 용어로 바꿔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서면 촉구하죠. 촉구로 하면 촉구가 도달하죠. 도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답을 해야 돼. 예스, 나 참가할게요, 말게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을 봐. 참가 거절. 그러면 다시 또 2개월을 정해. 다시 2개월 정해서 참가를 거절한 사람한테 뭐냐?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해. 이런 봐봐요. 아파트 이렇게 살고 있죠.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요 매면 꼭대기에 한 사람 먼저 노했어. 이쪽 한 사람 노했어. 둘이 노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보내고 철거해야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 것을 묻었다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 불참자들한테 야, 너 팔고 나가? 그걸 매도 청구라고 그래. 그럼 이것을 누가 사느냐? 보통은 이제 조합지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합원이면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그걸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때 매도 청구할 때는 언제냐? 청구 당시 시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이 되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좀 올라갔겠죠? 그 올라가 있는 그것을 시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가격.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단지가 있으면 단지에서 각각의 동이 있죠. 각각 1동 1, A동 2동, B동 동이 있죠. 그러면 각 동마다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돼. 전체 단지의 5분의 4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각 단지가 아니고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예요. 그러면 각 이 동이 먼저 5분의 4로 재건축 결의가 끝나죠. 끝나면 이 동부터 먼저 한 동부터 이런 절차를 거쳐 빨리. 그래서 불참자들 빨리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 거리가 5분의 4가 잘못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매도 청구해. 그럼 그건 무효가 돼.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재건축 거리에 대한 불참에 대한 촉구.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두 번째 끝에 서면으로 촉구. 서면으로 촉구를 해. 너희는요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아니하면 줄고 해답하지 아니한 때 너희는 바로 밑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이다. 참가 아니에요. 참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참가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번에서는요 그 사람한테 뭘 한다?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알겠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장이요. 공용 부분에 복구라고 되어 있나요? 공용부분에 복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봐봐요.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이 됐어. 무슨 말이죠? 여기 봐봐요. 건물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건물을요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파트를 하면 여러분요 너무 커가지고 가격을 따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빌라 봐봐요. 빌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빌라가 이렇게 있어요. 모두 몇 개? 8개 빌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가 너무 낡아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뭐 여기저기 막 파이고 그래가지고 수선을 하려고 했더니 이 전체 빌라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한 동당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하나 둘 셋 몇 개죠? 6개요? 9개죠? 5구 45 해봤자 5억밖에 안 돼. 5억. 전체 건물 가격 5억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수선을 하려고 하니까 1억이 들어. 1억.
그러면은 누구든지 수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수선을 하고 1억 원의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수선하려고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견적을 받았더니 3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3억 정도. 집값은 얼마인데? 5억인데 수선 비용은 얼마 들어? 3억. 그러면 수선해야 되겠어? 재건축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때는 수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의를 해야 돼. 모여가지고 9명이. 그래서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수선을 한다?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가 3번 남아. 알겠죠? 재건축하고 복구할 때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복구 비용 2분의 1이다. 그럼 누가 한다? 맨 끝에 줄과 각 구분 소유자. 기억의 맨 끝에 각 구분 소유자. 했어요? 니은은요? 줄과 2분의 1을 초과. 2분의 1을 초과. 니은은 2분의 1 초과했어요? 밑에 얼마? 5분의 4. 그래서 저는 5분의 4는요 3개가 나와. 뭐 복구, 그 다음에 뭐 재건축, 또 하나는 뭐 결의 방법. 결의 서명결의냐 전자적 방법이냐 서명과 전자적 방법을 합하느냐. 알겠죠? 그것이 5분의 4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요즘요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무슨 분쟁 조정위원회가 많아. 뭐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알겠죠?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집합건물이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줄거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에요. 대지의 권리가 아니고 뭐하고 관쟁된다? 건물. 뭐는 아니다? 대지 아니야. 대지는 어디 갔어? 삼겹살집에 있어. 아니야.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다. 알겠죠? 어디다 둔다? 어디에? 시도에 둔다. 시도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둘 수 있다예요? 둔다예요? 둔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하나가 있어. 뭐? 그거죠. 알겠죠? 임대차 위원회. 알겠죠? 아니다. 관리위원회. 죄송해요. 관리위원회. 알겠죠? 그것만 둘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뭐죠? 지금 둔다, 한다, 된다, 그렇다, 맞다, 너다, 나다, 다. 끝에 딱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마무시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2번.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 주고 신청. 그 다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그런데 내가요 이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8가지가 있어. 다 지워버렸어. 왜? 어차피 암기 못해. 시험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말한 것은 답이 안 돼. 그럼 봐봐. 건물의 하자에 관한 거. 건물 하자 되지 아니죠? 두 번째는요 봐봐. 까맣게 된 거 봐봐요.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 줄고 하자 보수에 관한 분쟁. 이것은 뺀단 말이야. 이건 아니야. 담보 책임과 주택의 담보 책임하고 하자 보수에 관련된 분쟁은요 제외됐어. 제외. 왜 제외됐다? 아까 했죠. 담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건물의 담보 책임은 누가 져? 시공자고 분양자가 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놨잖아. 내가 써놓은 거야. 시공자와 분양자의 책임이다. 이것은 건물 까맣게 된 거, 조그맣게 된 거 있죠.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죠. 시공자고 분양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집합건물 분쟁위원회로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분양자나 시공자한테 가라 이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봐봐. 이제 만약에 집합건물 분쟁 조정이란 말이 나오면 정답은 나올 수 있는 거다. 먼저 뭐에 관한 거다? 건물. 뭐는 안 된다? 대지 안 돼. 두 번째 담보 책임 하자보수 돼? 안 돼? 안 돼. 담보 책임 하자보수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우리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 우리 아파트 301호에서 해당하는 것이에요. 건물과 다른 공동주택과 관계된 거예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돼. 무슨 부분? 공용 부분에 관한 분쟁. 그래서 층간이에요. 층간. 그런데 얼마 전에 누구죠? TV에서 시그널인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조선인가 거기에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온 소리가 모르겠어요. 자기 윗집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한 분이 저 끝에서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세 칸이가 있는데 맨 끝에 집에 있는 사람이 벽에다가 뭘 던지는 거예요. 계속요. 근데 그게 울려가지고 마치 윗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려가지고 밑에 있는 할머니는 계속 위로 천장 꽂고요. 위에 있는 할머니랑 위에 있는 할아버지는요, 왜 나한테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때리고요. 난리 치다가 해가지고 이제 감사니까 이 집이 아니고 저 끝에 집에서요. 이게 이제 문제지. 층간소음이 이게. 알겠죠? 이런 것을 할 때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로 가는 것이고, 우리 집 있죠, 우리 집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요, 그다음에 뭐 욕실하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됐죠? 자,